의사 국가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이슈 인물을 직접 만나는 이슈입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또 김기덕 부회장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지인분들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괜찮은 거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네, 우리 부회장님은?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힘들진 않냐라고 좀 안부 인사를 많이 묻는 편이긴 합니다. 예. 지난 이제 8월 31일이죠. 의대생의 93%가 어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한 2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좀 망각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먼저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부터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밥그릇이라 불리는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계속 했었을까? 네. 그러니까 국시 거부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밥그릇 챙기는 것으로 가는 것일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으로서는 지킬 밥그릇이 없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요. 예.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의료정책,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이 나아갔다고 보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한테 비난 여론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야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성명서나 입장문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의료 정책들이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 그리고 또 비판을 했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들어주는 곳이 없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단체 행동보다는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절규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육 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분노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의학 교육 환경, 그리고 증원 관련된 문제였을 건데, 사실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우수한 평가 인증 기준을 받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 손에 꼽을 만큼 학교들밖에 존재하진 않아요. 의과대학 중에서요? 네, 40개의 의과대학이 전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수 기준을 만족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증원만을 해가지고 과연 그 학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교육자로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가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의료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뭐 혹시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가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할 타이밍이 이번이라고 정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번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러면 왜 이렇게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반발할 거를 분명히 안다고 정부 측에서도 말을 했는데 반발할 거를 알고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느냐라는 게 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3년 전만 해도 40명을 못 가르쳐서 학교가 네. 폐교됐는데 그 10배가 되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원이 이제 와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4,000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당장 내년에 2,700명이 뭐
배출되지 않더라도 이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 숫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정확한 뭐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이제 무리하게 하고 싶은 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요. 소위 이제 인기과에 몰리는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뭐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우려를 표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로 배출되는 숫자의 5배에 가까운 숫자가 내과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진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의료 분야나 아니면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과에 진출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좀 많이 좌절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무과실보상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를 좀 보상해야 되는 뭐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운 학생들 아니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진로 선택 관계에서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의 공공의료 개혁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이슈는 이제 국시 추가 응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미 시험 기회를 2번이나 주었기 때문에 더 주는 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들 갖고 계신가요? 시험을 추가 응시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단체 행동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도 전혀 뭐 휴학이나 국시 거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요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좀 혹시 이거는 정의로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와 좀 소통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일부 병원장 분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기회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공의협회에서도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고 선배님들이고. 하는데 시험을 응시하는 당사자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이제 4학년생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목소리는 왜 빠져 있느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본인의 생각도 좋고 주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험 기회가 열리면 시험을 볼 거냐라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단체 행동을 진행한 것이 이 시험 하나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는 결국 어떤 정부가 추진했었던 당정청이 추진했던 그런 의료 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단체 행동을 지속을 했던 것이고 사실 그것의 결과로서 저희가 시험을 포기를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 거였었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거든요. 협회 차원의 움직임 혹은 단체 행동은 이제 아니게 되고 결국은 회원 개별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더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했던 국민에게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당연히 이제 국시 응시를 보게 해달라, 국시를 보게 해달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이제 미래 의료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미래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에 응해야 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대합을 이제 대표하고 계시니까 학생들 대표해서 국민께 하고 싶은 얘기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어떤 기득권이나 특권 의식 이런 식으로 저희를 수식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이자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생각해 주시는 것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기피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공공의료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뭐 환자만을 생각하고 환자만을 위해서 진료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의사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올바른 의료 정책이 먼저야 되고, 그 의료 정책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 환경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그 초심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의료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회장님도. 일단 이번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리고 의료계도 이 의료 환경에 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전에 없던 정말 이제 비판이나 뭐 응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이슈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두 분 훌륭한 의사로 다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사 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